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에 여야가 모두 공감했지만 법안은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가동했는데 이번에는 위원장 선정을 두고 또 파행을 겪고 있어 경남 도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다룰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의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지난달 27일 첫 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고 그제 두 번째 회의도 마찬가지.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선정이 문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하자 국민의힘이 반대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두는 정부안과 배치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조 의원 지역구인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이 또 그게 소속돼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 이런 차원에서 좀 양보를 해주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승래 의원은 경쟁 법안을 낸 것이나 지역구를 문제 삼는 국민의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가 위원장 자리로 문제가 된 적도 없다며 국민의힘 주장이 법안 통과를 더 더디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요청하는 조속한 설립이 더 늦어지는 결과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좀 숙고를 해주실 것을. 여야 상임위 간사는 다음 회의를 곧 개최할 것이라고 해 법안 심사에 불신은 살려갔습니다. 다음 회의 날짜는 뭐냐면 그거는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죠. 예. 저 자주 거의 매일 통화하고 하니까요. 여야가 합의하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이달 중에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최장 90일 동안 안건조정위원회에 잡혀 있게 됩니다. 올해 안으로 우주항공청을 가동해달라는 경남도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국회는 갈등만 반복하고 있어 중대한 지역 현안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 직전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부산 신항의 물류업체들이 밀집한 웅동배후단지가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산 항만공사가 조성한 주차장 자체가 부족한 데다 창원시는 단속 권한이 없다며 불법 주차 단속을 하지 않아 수년째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이 중앙선을 물고 도로 한가운데까지 차지했습니다. 유턴 구간마저 막혔고 주행 중인 차량과 주차 차량이 도로 위에서 뒤섞이는 상황. 편도 4차로 가운데 3개 차로가 주차 차량으로 막혀 있어 결국 한 차로밖에 다닐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트레일러에 딸린 운반 장치도 곳곳에 장기 주차로 방치돼 있습니다. 도로 진행 방향 반대로 세워진 장치들은 후미 반사판이 반대편에 있어 특히 야간에 더 위험합니다. 뒷부분은 반사판이 있는데 앞부분은 반사판이 없거든요. 그러면 밤에 못 볼 경우가 있고 위험하죠. 불법 주차 단속 안내가 있지만 실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배후단지가 항만구역으로 관리 권한이 부산 항만공사에 있고 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학교 캠퍼스 안에 도로가 있어도 저희가 단속하지 않듯이 이것도 항만 내부 시설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내부 시설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 강제 조치 권한이 없는 부산항만공사는 자치단체가 단속을 해야 불법 주차가 근절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차고지에 주차를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거는 지자체의 단속인 거죠. 여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 차고지로 갈 거 아닙니까? 실제 2년 전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숨진 사고 뒤 관계기관들이 대책을 논의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관계기관 책임 미루기 속에 신항 개발 일정에 따라 주변 차량은 더 늘어날 예정. 내년 상반기에 쪽이 서측 2단계 생기는데 다들 걱정해요. 그런 것들 개장하면은 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출애라들이 또 들락거릴 텐데 그 차들 주차 어디에 하지? 창원시는 항만시설 주차 단속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을 받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일터를 비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노동자들인데요. KBS 취재진이 우리 주변 필수 노동자들이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영관 기자입니다. 창원 도심의 재활용 선별시설. 컨베이어 벨트는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그 위로 매일 40톤의 재활용 쓰레기가 쏟아집니다. 폭염 속 음식물 찌꺼기의 악취 속에 작업자들은 쉴 틈 없이 손을 움직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작업자들의 피부 표면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붉게 표시되는데 4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냉방시설이 있지만 선별과 파쇄, 압축기계에서 나오는 작업장 열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에어컨이 있다 해도 그런 현장에 들어가면 거의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더워서 퇴근할 때는 지쳐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건 우체국 집배 노동자도 마찬가지. 머리 위로 따가운 햇볕이 쏟아지고 아스팔트가 열기를 뿜어내면서 집배원들의 호흡도 가빠집니다. 틈틈이 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혀보지만 온몸은 땀에 흠뻑 젖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휴식 시간을 갖는다는 지침이 있지만 발걸음을 쉽게 늦출 수는 없습니다. 뙤약볕을 막는 건 작은 모자와 팔토시뿐. 올해는 유난스러운 더위에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온도 높은 데다가 습도가 많고 하는데 그때 이제 몸이 막 달라붙고 이게 하는 게 그게 좀 어려서 힘들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속에 선별진료소도 더위와 전쟁입니다. 폭염 경보에도 온몸을 감싸는 방호복은 필수. 틈날 때마다 냉풍기 앞에서 땀을 식혀보지만 의료진의 몸은 금세 녹초가 됩니다. 같이 있는 시간도 늘어나다 보니 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편이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기록적인 무더위지만 필수 노동자들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폭염 속 일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바다를 낀 경남 주요 관광지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원전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산물을 찾는 손길이 줄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통영 대표 관광지 인근의 한 활어시장입니다. 늘어선 차광막 아래 신선한 활어 등 수산물이 가득 놓여 있고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휴가를 맞아 시장을 찾는 사람은 늘었지만 선뜻 구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을 꼽습니다. 사람들이 의심을 너무 많이 해갖고 지금은 휴가철인데도 사람들이 구경만 이리 많이 다니지 사람이 사고 이러는 사람 많이 없어요. 본격적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도 전에 이미 현실로 나타난 수산물 소비 부진. 뙤약볕 아래 경남 7개 수협과 수산업 경영인 등이 모여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립니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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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 뒤 수산물 판매가 30% 이상 줄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우리 수산물에서는 방사능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학회 관계자나 또 해류 관계자들이 안전하다고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믿고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경남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진주시는 이웃 사천 어민들을 돕기 위해 사천 수산물 사주기에 나섰고 창원시 성산구도 이달부터 수산물을 활용한 식단을 제공하는 등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오늘도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밀양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는데요.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후 한때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9도, 창녕이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5도, 밀양이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7도, 합천이 25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4도, 합천 3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안으로는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의 미분양 주택이 5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전보다 150여 가구 줄어든 4,07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거제시 940여 가구, 김해시 750여 가구, 사천시 650여 가구 순입니다. 남해군이 질병관리청 사업에 선정돼 지역사회 간암 발생에 대한 심층 조사 연구에 착수합니다.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이 내년까지 진행하는 이번 연구는 간염과 고위험 음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암 발생 주요 원인을 밝히고 발병률을 낮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경남 지역 암센터 조사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남해군의 간암 발생률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4번째로 높았습니다. 김해시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우대 혜택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합니다. 김해시는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18살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은 김해천문대와 오토캠핑장 등 공공시설 58곳의 입장료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